여러분들도 한국이 일본을 다양한 방면에서 추월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에서 한국에게 또 추월당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소식 자세하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현지 뉴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실질임금이 30년째 제자리 거리를 걷고 있으며 이는 잃어버린 30년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0년 만에 한국의 연평균 수입은 2배로 올랐고 미국은 4배 이상으로 껑충 뛴 반면 일본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1일 아사히 신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물가 수준을 고려해 조사한 2020년 세계 구매력 평가 자료를 인용하여 일본의 실질임금이 연간 424만 엔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22위라고 보도했습니다. 1위인 미국과는 3,477만 원 차이가 났는데요. 일본은 임금 상승폭에서도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30년 전인 1990년 미국의 임금이 2,533만 원 48% 상승했을 때 일본은 184만 원 올랐고 상승폭은 4%에 그쳤죠. OECD 35개 회원국들의 평균 연봉이 33% 상승한 점이 더 크게 못 미쳤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대한민국의 실질임금은 1.9배로 껑충 뛰었는데요. 이미 실질임금은 2015년에 역전되어서 현재는 그 격차가 389만 원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실질임금 상승률에 대해 선진국 중에서도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결국 이웃나라인 한국에도 추월당했다며 분석했고 일본이 답보 상태인 사이 세계와의 격차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명목 국내 총생산 GDP의 증가폭도 아주 처참한 수준인데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집계한 명목 GDP는 최근 30년간 중국이 37배, 미국은 3.5배, 독일이 2.3배 증가한 것에 비해 일본은 1.5배 성장에 그치기도 했죠. 일본인들의 임금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도 세금 부담액은 계속 증가하며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일본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다이와 총연의 조사에 의하면 2인 이상의 노동자 세대의 순수입은 1997년을 피크로 한때는 감소했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의 영향으로 2012년 이후에는 완만한 성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선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정말 맹활약을 펼쳤죠. 그리고 한국은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다양한 산업과 복잡한 경제체계를 갖춘 국가 또는 지속적으로 경제개발을 하여 최종적인 경제 발전 단계에 접어든 국가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기까지 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 사회에서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의 지위를 기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죠. 196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 창설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며 이는 충분히 국민적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엔뿐만 아니라 절대다수의 국제기구는 대한민국을 확실한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죠.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주요 국제기구 및 기업으로는 유엔 세계은행, OECD, EU, CIA, 다우존스, S&P, JP모건, 파이낸셜 타임즈 등이 있고 또한 한국은 주로 인류 선진국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두 국제기구인 닥과 파리클럽에도 모두 가입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하늘을 걷고 있는데 일본은 바닥을 기면서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에 대한 찬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최근 국가신용에서도 기축통화국 일본을 앞지르기도 했으며 아프간 작전에서도 한국의 미라클 작전이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BBC, CNBC 등 유수의 매체들은 한국의 인도적인 모습과 작전의 체계성을 극찬했고 물론 그 반면 교사로 역명을 구출한 일본을 꼽기까지 했으며 포보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자신이 올린 글에 일본의 패럴림픽 현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갑자기 한국의 이야기를 쓰며 일본이 제자리 걸음을 할 때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매체들이 전부 한국의 국격이 일본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자 일본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며 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스스로 자책하는 일본인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일본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한국의 발전이 놀랍다.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빛 좋은 개살구다. 한국은 일본보다 작은 나라지만 수출이 일본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이 마치 잘 사는 것 마냥 보일 수 있지만 한국의 현실은 다를 것이다. 내무 기반이 탄탄하지 못한 성장은 금방 붕괴될 것이다. 한국의 몰락이 머지않아 시작될 것 같다. 한국인의 국민 수준은 경제 성장과는 달리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다. 한국인들이 일본 수준의 국민 수준으로 올라오려면 적어도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은 착각 중이다. 한국이 잘한 점이 있는 게 아니다. 일본이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추월한 것이다. 일본인이들이 뭉치면 미국도 일본인들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한국이 추월했다면 노벨상이나 수상하길 바란다. 한국의 성장세가 무서울 정도로 높다. 언제까지 일본이 선진국 반열에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어차피 한국은 인구 부족 문제로 자연히 소멸될 국가이다. 우리는 한국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일본은 한국의 최후를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자국의 자력을 높이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의 상대적 우위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한국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경제가 일본을 추월했군요. 이로써 일본의 원조는 일절 불필요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국교 단절도 좋지요. 출산율이 1.0 미만인 국가가 번성하고 있다고 말해도 누가 믿어줄까? 한국은 일본과 경쟁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출산 고령사회로 인해 북쪽에 병합되는 것은 시간 문제. 이를 한국의 자화자찬 기사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말 일본의 정체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전 세대의 손탁 정치 따위하고 비교하고 있으면 점점 세계에서 뒤처지게 될 거야. 한국은 지금이 피크인 건 맞아. 다만 일본 버블과 같은 거야. 앞으로 인구 감소에 따라 여러 나라에 추월되고 뒤처질 건 통계학적으로 너무 뻔해. 일본 언론은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의식하는 것일까?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지난 20년간 일본의 임금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가격 개정을 매년 반복해 20년 전보다 1.52배 정도 정가로 바뀌는 것을 보면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임금 베이스가 오르는지 알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인 압도적 다수의 중소득층이 평생 가난한 채로 끝나게 된다. 지금 한국은 일본의 거품 시대와 같다. 한국의 실력은 부동산 버블이 슬슬 풀린 후에 알 수 있다. 좀 혐한이 일본 국민의 절반인 지금 선동하는 것이 목적으로 쓰여져 있겠지.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